우리 남편이랑 하룻밤만, 응? 샹들리에의 은은한 불빛이 응접실을 부드럽게 감쌌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은 시민자는 올해 75, 부잣집 사모님다운 우아함이 온몸에서 풍겨났다. 검은 실크 원피스가 그녀의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내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촛불에 반짝였다. 맞은편에 앉은 서연아는 25,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하얀 블라우스 위로 드러난 가느다란 목선이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남편이랑 하룻밤만, 응? 시민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에 서연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서연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귓가에 피가 몰리는 소리가 웅웅거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민자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입술에 댔다. 그 모습이 묘하게 관능적으로 보였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놀랐지?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아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다. 사모님, 그게 무슨?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다. 시민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아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뜨겁고 간절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우리 영감님께서 많이 외로워하시거든.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였다. 나이가 드시니까 밤이 되면 잠을 잘 못 이루셔. 옆에 누군가 있어주면 편안해 하실 것 같아서. 서연아의 머리가 하얘졌다. 사모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듯 안 들어오는 듯 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다. 하룻밤 회장님과 함께.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런 건 저는. 서연아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엄마가 남겨준 호박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목걸이가 손바닥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시민자는 일어나서 서연아 옆으로 다가왔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고급스러운 향이었지만 어딘가 관능적이었다. 무서워하지 마. 시민자의 손이 서연아의 어깨에 살며시 얹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서연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어.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애매하게 들렸다. 서연아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사모님,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이. 경험? 시민자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다.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거지? 서연아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민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이 서연아에게는 무척 의미심장하게 보였다. 우리 영감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부드럽고 따뜻하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밤에 함께 있으면 아마 편안할 거야. 서연아는 숨이 막혔다.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다.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일까? 저는, 응? 시민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해 보였지만 동시에 묘하게 위험해 보였다. 망설일 게 뭐 있어? 그냥 하룻밤만이야. 그녀의 손이 서연아의 손을 살며시 덮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우리 영감님도 젊고 예쁜 아가씨가 옆에 있으면 좋아하실 거야. 서연아의 손이 더욱 떨렸다. 시민자의 손 아래서
자신의 손이 얼마나 작고 차가운지 느껴졌다. 혹시 남자친구라도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아는 깜짝 놀랐다. 아니요. 그럼 더 좋네. 시민자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처음이면 더욱 떨리겠지만 우리 영감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야. 이끌어 준다는 말이 서연아에게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사모님, 정말 이런 게 뭐? 시민자가 눈을 반짝였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부끄러운 거라고? 서연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었다. 세상에는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도 많아. 그리고 시민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 영감님은 아직도 건강하시거든. 그 말에 서연아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다.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넌 정말 예쁘니까. 시민자의 손이 서연아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해. 우리 영감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서연아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럼 언제? 오늘 밤. 시민자의 대답이 즉각 나왔다. 오늘 밤. 영감님 방으로 가면 돼. 서연아는 눈을 떴다. 시민자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다. 그녀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준비할 게 있을까요? 서연아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다. 준비. 시민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어. 그냥 내 자신만 준비하면 돼. 서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뭔가는 준비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럼 이제 가서 준비할 시간을 줄게. 시민자가 일어섰다. 저녁 8시에 2층 맨 끝 방으로 와. 알겠지? 서연아도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네, 알겠습니다. 떨지 마. 무서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시민자의 손이 다시 서연아의 어깨를 감쌌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에 서연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연아의 발걸음은 어찌나 후들거리던지 벽에 손을 짚고 가야 할 정도였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아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호박 목걸이가 뜨겁게 느껴졌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시계를 봤다. 오후 6시, 2시간 후면 그 방으로 가야 한다. 서연아는 옷장을 열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까? 평소대로 입으면 될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걸 입어야 할까?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꺼낼 수도 없었다. 샤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을 깨끗이 해야 할 것 같았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다. 서연아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몸을 씻었다. 향긋한 샴푸와 바디워시를 듬뿍 사용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욱 빨개져 있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방에 가야 할까? 시간은 자꾸만 빨리 흘러갔다. 7시 30분. 서연아는 머리를 곱게 빗어내렸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게 더 좋을 것 같았다. 거울을 다시 봤다. 떨리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7시 50분.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다. 서연아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 보였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2층 복도는 조용했다. 맨 끝방. 그곳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아는 그 앞에 섰다. 문고리가 눈앞에 있었다. 손을 뻗었다. 문고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과 함께 달콤한 향기가 서연아를 맞았다. 방 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관능적이었다. 붉은 빛이 도는 스탠드 조명이 침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머스크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고급스러운 실크 커튼이 창을 가리고 있어 밖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다. 서연아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회장님이었다. 하지만 서연아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회장님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침대 옆에는 의료용 기계들이 놓여 있었지만 방의 분위기는 여전히 묘하게 야릇했다. 이게 뭐지? 서연아는 당황했다. 사모님이 말했던 하룻밤이 이런 뜻이었을까? 그때였다. 회장님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그 소리가 어딘가 야릇하게 들렸다. 서연아의 얼굴이 빨개졌다.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회장님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남성적인 매력이 있었다. 굵은 숨소리가 가슴을 오르내리게 했다. 누구신가? 갑자기 회장님이 눈을 떴다. 서연아와 눈이 마주쳤다. 저는 서연아라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곁에 있어달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회장님의 눈빛이 서연아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이 뜨거웠다. 정말 예쁘네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어딘가 감탄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다. 고마워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회장님이 손을 뻗었다. 서연아의 손을 잡으려는 듯했다. 이리 가까이 와봐요. 서연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회장님의 손이 서연아의 손을 감쌌다.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정말 부드럽네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서연아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서연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 상황이 뭔가 위험하게 느껴졌다. 아가씨 몇 살이에요? 25이에요. 25. 회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우리 석훈이랑 비슷한 나이네요. 석훈이요? 우리 아들. 하지만 15년 전에 사라졌어요. 갑자기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날 싸우고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는 할 말을 잃었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때였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서연아는 소름이 돋았다. 호박 목걸이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춥네요. 갑자기 회장님도 몸을 떨었다. 이리 와요. 가까이. 회장님이 서연아를 침대 쪽으로 당겼다. 서연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회장님의 체온이 느껴졌다. 아가씨, 따뜻하네요. 회장님의 손이 서연아의 팔을 감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방구석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옷이 젖어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의 그 청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석훈아. 회장님이 갑자기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석훈아, 어디 있니?
젊은 남자 석훈이 회장님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미안해. 석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그날 화내며 나간 게 미안해. 서연아는 온몸이 떨렸다. 이건 분명히 귀신이었다. 아가씨, 뭔가 보여요? 회장님이 서연아를 바라봤다. 석훈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느껴져요. 석훈이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아빠, 나 여기 있어. 석훈이 회장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밝아졌다. 따뜻해.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 아빠, 많이 아프지? 석훈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섞였다.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서연아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석훈이 서연아를 바라봤다. 누나,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서연아의 귀에 들렸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서연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누나는 특별해. 석훈이 슬프게 웃었다. 아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전해줄 수 있어요? 서연아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나 사실. 석훈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방문이 열렸다. 사모님이 들어왔다. 석훈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괜찮아요?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아가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영감님은 어떠세요? 편안해 보이세요. 아까보다. 그럼 다행이네요. 사모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혹시 뭔가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사모님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특별한 일이요? 네, 이 방에는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사모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우리 석훈이가 가끔 나타나는 것 같다고 남편이 그랬어요. 서연아는 깜짝 놀랐다. 사모님도 알고 계신 거야? 혹시 뭔가 보셨어요? 사모님이 간절하게 물었다. 서연아는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저 사실 말해봐요. 괜찮아요. 사모님이 격려했다. 석훈 씨를 봤어요. 서연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의 눈이 커졌다. 정말? 정말 봤어요? 네, 분명히. 여기 계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께 미안하다고. 그날 화내며 나간 게 미안하다고.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 석훈이. 정말 우리 석훈이. 그리고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할 말이요? 네,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사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현아야. 사모님이 서연아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우리 석훈이와 대화할 수 있다면. 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사모님의 눈빛이 간절했다. 우리 석훈이한테 물어봐 줄 수 있겠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물어볼게요. 서연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모님이 서연아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창가에 석훈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엄마, 나 죽었어.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아는 온몸이 떨렸다. 석훈은 창가에 서서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뭐라고 하나요? 뭐가 보이나요? 갑자기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런 말을. 사모님,
석훈 씨가 돌아가셨다고. 그 순간 사모님이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석훈이가.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석훈이 몸을 돌려 엄마를 바라봤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돌렸다. 석훈 씨, 서연아가 그를 불렀다. 부모님께서 15년 동안 얼마나 찾으셨는지 몰라요. 말씀해 주세요. 싫어. 석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말하기 싫어. 너무 아파. 서연아는 당황했다. 귀신이 말하기를 거부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모르겠어. 그냥 내버려둬. 석훈이 창가로 더 멀리 물러났다. 서연아는 절망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그때 서연아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 왜 계속 우리 집에 계세요? 8살 서연아가 빈방 구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곳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시할머니가 서 있었다.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마치 서연아를 무시하는 듯. 할머니, 엄마가 무서워해요. 그제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너무 어려. 이런 걸 알면 안 돼. 하지만 어린 서연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마당에 묻어둔 게 있어. 금반지. 내 엄마 줘라. 그날 서연아는 처음 깨달았다. 귀신들은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의 기억이 나서 다시 물었다. 석훈 씨, 서연아가 그를 불렀다. 전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겪어왔어요. 석훈이 살짝 고개를 돌렸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왜 저한테만 보이는지. 서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석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저도 외로웠거든요.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15살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현아야, 이제 정말 가야겠구나. 병상에 누운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엄마 안 돼요. 저 혼자 어떡해요? 15살 서연아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현우는 어떻게 키워요?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호박 목걸이를 꺼냈다. 엄마가 어렵게 구했어. 이걸 꼭 차고 다녀라. 엄마, 내가 귀신을 보는 건 저주가 아니야. 엄마의 손이 서연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건 축복이야. 억울한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워도 해야 해. 그게 내 운명이야.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못해준 것들. 미안해. 현우, 잘 부탁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다. 엄마가 죽고 난 다음 날. 이제 어떻게 하지? 서연아는 2살 아래 현우를 안고 울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전기세도 밀려 있었다. 누나, 배고파? 현우가 칭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서연아는 집안을 뒤졌다.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엄마의 반지, 목걸이, 시계 일용직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식당이라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도와줄 친척 한 명 없다는 것이 현아는 정말 막막했다. 이것들을 팔아야겠어. 그렇게 서연아의 지옥이 시작됐다. 어린 게 뭘 할 수 있겠어? 중국집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설거지라도 뭐든지 할게요. 서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서연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부어도 참았다. 집에 오면 현우가 혼자 울고 있었다. 누나, 무서웠어. 미안해. 현우야, 누나가 늦어서. 중국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젊은 여자 귀신이 나타났다.
도와줘. 내 아기를 찾아줘. 죄송해요. 전 바빠요. 서연아는 외면했다. 현우 돌볼 시간도 부족했다. 제발 부탁이야. 안 돼요. 저도 살기 바빠요. 서연아가 소리쳤다. 손님들이 쳐다봤다. 저 애 혼자 뭐하고 있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결국 서연아는 그 일자리도 잃었다. 그날 밤 서연아는 혼자 울었다. 엄마,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편의점, 식당, 카페, 어디를 가든 귀신들이 나타났다. 도와줘. 내 억울함을. 제발. 하지만 서연아는 계속 외면했다. 그럴 때마다 일자리를 잃었다. 저애 정신병 있는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리고. 현우는 커가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다. 누나, 친구들이 우리 집 이상하대. 왜? 귀신 나온대. 서연아는 가슴이 찢어졌다. 17살이 되어서 이젠 지쳤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결국 서연아는 포기했다. 편의점에서 밤새 나타나는 할아버지 귀신 때문이었다. 고맙다. 아내한테 전해줘.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서연아는 그 할아버지의 아내를 찾아갔다. 누구세요? 할아버지께서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아내는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부부만 아는 이야기들을 듣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그 할아버지는 사라졌다. 서연아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서연아 씨 맞나요? 편의점에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그 남자는 바로 그 아내의 아들이었다. 어머니께서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3일 전에 돌아가시면서 한 유언이었어요. 남편을 만나게 해준 분에게 꼭 드리라고.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현아에게는 거금이었다. 그리고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제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가씨 꼭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서연아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18살의 어느 날 또 다른 귀신이 나타났다. 내 아들 사기당했어. 도와줘. 중년 여성의 귀신이었다. 뭔 사기요? 부동산 전세금. 다 잃었어. 귀신이 울며 말했다. 어디에 증거가 있는지 알려줄게. 서연아는 그 귀신의 아들을 찾아갔다. 누구세요? 엄마 얘기는 왜? 어머님께서 전세금 사기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증거요? 방 안 서랍 뒤쪽. 녹음 파일이 있다고.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찾아봤다. 이게 정말 있네요. 그 녹음 파일로 결국 전세금을 되찾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해? 아들은 현아에게 성의금 200만 원을 건넸다. 그리고 혹시 집이 필요하시면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렇게 서연아는 보증금 없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19살 새 집에서 살던 중 건물 주인 할머니 귀신이 나타났다. 내 며느리 나쁜 여자야. 우리 손자 괴롭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약서 감춰놨어. 찾아서 우리 손자 줘. 서연아는 그 집 손자를 만났다. 할머니께서 중요한 계약서 위치를 손자분께 알려드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요? 하지만 돌아가신 지 마룻바닥 밑 3번째 널빤지 아래. 과연 그곳에서 할머니 명의의 건물 소유권 양도 증서가 나왔다. 이건 새엄마가 못 팔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자는 서연아에게 300만 원과 함께 상가 임대 정보를 줬다. 여기서 작은 가게라도 차리세요. 임대료 싸게 해드릴게요. 20살의 상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서연아. 어느 날 택시기사 귀신이 나타났다. 내 차 사고 나기 전에 복권 샀는데. 복권이요? 당첨됐어. 하지만 죽어서 못 찾았어. 어디 있는데요? 조수석 선바이저 뒤. 내 아내한테 줘. 서연아는 그 기사의 아내를 찾아갔다. 선바이저 뒤에서 정말 복권이 나왔다. 당첨금은 500만 원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이 돈의 절반은 당신 거예요. 이렇게 받은 돈은 내가 전부 가지면 탈나요. 그렇게 서연아는 25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현우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누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현우가 신기해했다. 우연이야, 그냥. 하지만 서연아는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엄마가 말했던 대로 정말 축복이었다. 귀신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살아있는 가족들을 통해 보답해주는 것이었다. 호박 목걸이를 만지며 서연아는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정말 알겠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걸. 누나, 대학 합격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우가 뛰어오며 소리쳤다. 정말? 서연아는 눈물이 났다. 누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현우가 서연아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서연아는 깨달았다. 이게 엄마가 말한 축복이구나. 현우를 제대로 키워낸 것. 그리고 억울한 영혼들을 도와준 것.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 이 모든 대화를 사모님의 가족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전 이제 알아요. 서연아가 석훈을 바라봤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석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누나, 고생 많이 했구나. 네, 많이 했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왜?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석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나, 정말 특별하구나. 석훈 씨도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을 위해서.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말할게.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사모님 부부는 내 목소리만 들리니 내 입모양만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아파. 말하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아가 다가갔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석훈이 깊은 숨을 쉬었다. 그날 아빠와 크게 싸웠어.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로요? 회사 일. 아빠는 내가 후계자가 되길 원했는데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사모님이 숨죽여 들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갔어.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는데 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계속하세요. 서연아가 격려했다. 그런데 그날 석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사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서연아의 눈이 커졌다. 뭔 소리예요?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 석훈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아빠 모르게 경영진들이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돈을 빼돌린다고요? 수백억 원이야. 나는 한 달 전부터 우연히 비밀회의를 한 후 실수로 남기고 간 그 증거를 발견했어. 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싸우고만 나왔지. 그들이 알아챈 거야. 서연아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뭘 했는데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누군가 내 차를 따라왔어. 검은 승용차였는데 계속 뒤에서. 석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커브길에서.
갑자기 들이받았어. 들이받았다고요? 내 차가 중심을 잃고 저수지로 떨어졌어. 그리고 그들은 구조하지 않았어. 서연아는 온몸이 떨렸다. 그럼 살인이잖아요. 그래 하지만 사고로 위장했어. 석훈이 고개를 떨궜다. 증거도 모두 없앴을 거야. 사장님과 사모님께 석훈 씨의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석훈이를 누가 감히. 엄마, 복수하지 마. 석훈이 애절하게 말했다. 그들은 아직도 회사에 있어. 위험해. 하지만 사장님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석훈아. 사모님이 흐느끼며 불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훈도 울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아빠 엄마가 나를 찾는 걸 다 봤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사장님, 사모님과 석훈, 그리고 서연아까지 모두 울었다. 방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정말 거기 있을까요? 서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수지는 새벽 안개에 쌓여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경찰 잠수팀과 구조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사모님은 저수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사장님은 거동의 불편으로 올 수 없어 통 안에 눈물을 흘리셨다. 15년 동안 여기 있었다니. 사모님, 마음 단단히 드세요. 서연아가 사모님의 어깨를 감쌌다. 준비됐습니다. 잠수팀장이 소리쳤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잠수부들. 저수지 표면에 파문이 일었다. 7시간이 지났다. 뭔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신호가 올라왔다. 사모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차량 발견, 크레인 출동.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에서 천천히 끌어올려지는 검은 승용차.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차량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석훈아. 사모님이 흐느끼며 차에 다가갔다. 운전석에 뼈만 남은 시신이 안전벨트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아들이. 잠깐만요. 법의학 전문의가 차 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소리쳤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경찰관이 물었다. 안전벨트가 인위적으로 조여져 있어요. 사고 당시에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서연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이건 뭐죠? 전문의가 조수석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핸드폰이었다. 15년 전 모델이지만 방수 케이스에 쌓여 있어서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이 핸드폰 설마 작동될까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팀이 핸드폰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작동되진 않지만 데이터 복구는 가능해요. 경찰관이 핸드폰을 켰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화면에 떠올랐다. 통화 녹음이 남아있네요. 경찰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석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지금 혼자 차 안에 있어. 통화 중이니 혹시 몰라서 녹음으로 남겨놓을게. 사모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1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회사에서 김전무랑 박 이사가 돈을 빼돌리고 있어. 수백억이야. 증거도 다 USB에 담았어.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어.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검은 차가 계속 뒤에서. 갑자기 끼익 하는 급브레이크 소리. 들이받았어. 차가 물로. 아, 쿵, 쾅, 첨벙. 물에 빠지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어졌다. 김전무, 박 이사. 사모님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15년 동안 내 앞에서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고? 서연아는 사모님의 눈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봤다. 무서울 정도였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이 15년 동안 버젓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먹고 있었는데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장 그놈들을 찾아가겠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서연아가 사모님을 말렸다. 그 사람들이 석훈 씨도 죽였는데 사모님까지. 그때였다. 경찰관이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여기 USB가 있습니다. 작은 방수팩에 쌓인 USB였다. 이게 석훈이가 말한 증거인가? 경찰서에서 USB를 확인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회사 자금 횡령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김 전무와 박 이사의 음성 녹음까지. 석훈 그놈이 알아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없애야지. 영원히. 하지만 회장 아들인데 사고로 꾸미면 돼. 비 오는 날이니까 완벽하겠어. 녹음을 들은 사모님은 온몸이 떨렸다. 이놈들이 정말로 김 전무와 박 이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사모님에게 물었다. 김 전무는 현재 회사 대표이사, 박 이사는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니. 서연아는 소름이 돋았다. 15년 동안 진실이 묻혀 있는 사이 살인자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한 것이었다. 지금 당장 체포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일단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 전무와 박 이사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뉴스에서 대서특필됐다. 대기업 후계자 살인사건 15년 만에 진실 밝혀져. 횡령 은닉하려 후계자 살해한 경영진 구속.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15년 만에 치러지는 석훈의 장례식. 영정사진 속의 석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아는 빈소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고마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석훈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젖어있던 머리카락은 말랐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정말 고마워. 이제 편안하세요? 서연아가 작게 물었다. 응, 이제 마음이 편해. 석훈이 웃었다. 그놈들도 벌 받았고 엄마 아빠도 진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석훈이 서연아를 바라봤다. 너 덕분에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 서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갈 시간이야. 석훈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졌다. 누나, 마지막 부탁이 있어.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해. 너무 슬퍼하지 않게.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누나도 행복해. 많이 고생했으니까. 석훈이 손을 흔들었다. 안녕. 그리고 사라졌다. 서연아는 호박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안녕히 가세요. 석훈 씨. 한 달 후 법정. 김 전무와 박 이사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15년간 증거를 은닉했습니다. 살인죄, 증거인멸죄, 업무상 횡령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사모님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울었다. 15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사모님이 서연아의 손을 잡았다. 현아야, 정말 고마워. 사모님, 이제 마음이 편하시죠? 응, 우리 석훈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법정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왔다. 마치 석훈이 하늘에서 보내는 인사 같았다. 이제 진짜 끝이야.
사모님이 중얼거렸다. 석훈의 49제가 끝난 저녁.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에는 사모님과 서연아만 남았다. 현아야. 사모님이 서연아의 손을 잡았다. 정말 끝났구나. 네, 석훈 씨도 편안히 가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영정사진 속의 석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현아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사모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너 없었으면 우리 석훈이 영영 억울하게 묻혔을 거야. 사모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15년 동안 우리 부부가 얼마나 미쳤는지 알아? 사모님, 매일 밤 우리 석훈이가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까? 혹시 다쳐서 병원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사모님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넌 우리 석훈이를 찾아줬어. 그리고 진실까지.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우리 가족의 구원자야. 사모님이 서연아를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결심했어. 사모님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서연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증서 강남구 청담동 상가 건물 소유자 서연아. 현아의 눈이 커졌다. 사모님, 이게 우리 회사 본사 근처 상가야. 시세가 50억 정도 될 거야. 50억이요? 서연아는 숨이 막혔다. 두 번째 서류. 정기예금 통장 예금주 서연아 잔액 100억? 서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석훈이 살아있었으면 물려받았을 돈이야. 사모님의 목소리도 떨렸다. 이제 내 거야. 사모님,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서연아가 서류를 도로 내밀었다. 너무 큰 돈이에요. 받아. 자식 잃고 돈만 많은 우리 부부가 아들 몫을 어디에 쓰겠어. 사모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돈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현아야. 솔직히 말할게. 사모님이 서연아의 손을 꽉 잡았다. 기억하니? 내가 처음 널 본 그날. 한정식당에서요? 그래. 내가 화장실 가는 길에 직원인 너가 허공에 대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었어. 사모님의 눈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모습을 한참 몰래 보던 난 가슴이 뛰었어. 저 아이, 혹시 우리 석훈이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식당 사장한테 물어보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너를 가정부로 와달라고 했던 거야. 처음 몇 달은 그냥 집안일만 부탁했지. 사모님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알게 됐어. 그리고 가끔씩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지.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부탁을 했던 거야.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내가 그냥 귀신 보는 특이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을 했던 거지. 하지만 석훈이를 만나고 너의 과거를 알고 나서 부모 잃고 어린 나이에 동생 키우고 온갖 일 다 하면서 넌 석훈이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더구나. 그런데도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어.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그때 난 정말 운명을 믿게 됐어. 하늘이 너를 보내준 거라고. 서연아도 눈물이 났다. 나는 석훈이 하나 잃고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넌 부모 둘 다 잃고도 굳건히 서 있었어. 사모님이 서연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넌 내가 갖지 못한 강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더욱 고마운 거야. 사모님, 저는 서연아가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25년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죽고 난 후 세상은 차갑기만 했다. 하지만 사모님은 진짜 엄마처럼 따뜻했다. 울지 마. 사모님이 서연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넌 내 딸이야. 딸이요? 그래. 석훈이가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니? 사모님이 미소 지었다. 그럼 넌 내 딸이야. 서연아는 와락 사모님을 끌어안았다. 그래, 내 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15년간 쌓인 사모님의 한과 서연아의 외로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다. 3개월 후, 서연아는 청담동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서연아 심리상담센터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사모님이 옆에서 물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서연아가 감격스러워했다. 여기서 귀신 보는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도.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려고요. 문득 서연아는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 정말 축복이 맞았어요. 호박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1년 후 뉴스 속보. 귀신 보는 능력으로 미해결 사건 해결. 서연아 씨 화제. 심리상담센터 통해 매년 10여 건 이상 사건 해결. 경찰청에서 공로상 수여 예정. 서연아는 이제 유명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다. 누나, TV에 나왔어. 현우가 주방에서 뛰어오며 소리쳤다. 현아야, 밥 먹으러 와. 사모님이 부엌에서 불렀다. 이제 현아와 동생은 사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어머니, 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우리 딸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사모님이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석훈이는 언제 한번 나타날까? 가끔 꿈에 나타나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사모님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다. 15년간 잃었던 평화를 되찾은 것이다. 어느 조용한 저녁, 서연아는 엄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호박 목걸이가 따뜻하게 빛났다. 엄마가 남겨주신 이 능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매도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내 딸. 서연아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석훈도 엄마도 모든 억울한 영혼들도 이제 평안히 쉬고 있을 것이다. 서연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서연아의 행복이었다. 그날 밤 서연아의 꿈에 석훈이 나타났다. 누나, 정말 고마워. 석훈 씨, 잘 지내세요? 이제 정말 평안해. 석훈이 환하게 웃었다. 누나도 정말 행복해 보여.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이제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석훈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서연아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